샌프란시스코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가 3,300달러에 달했습니다. 일부 미국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이 267%나 폭등했습니다. 노트북 램 가격이 3배로 올랐고 이 모든 원인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렇다면 서버실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여러분 발밑의 땅값을 바꿀까요? 답을 찾으려면 땅을 살펴봐야 합니다. 챗GPT나 클로드 같은 인공지능 모델을 운영하려면 지하실 서버 몇 대로는 부족하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사무실 건물이 아니라 수백 에이커에 걸친 거대한 시설입니다. 이곳은 평평하고 고전압 송전선과 광섬유 간선에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거 주거용 주택에 필요했던 땅과 동일합니다. 개발업자가 도시 인근 평지에 주목한다면 이는 부동산의 최적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300세대의 신축 주택을 짓고 구역위원회, 학군, 교통조사 등의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개발업자가 그 땅에 입찰할 때 그들은 다른 지역 건설업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와 같은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소규모 국가의 GDP를 능가하는 현금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에게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그 결과 지역 주택 시장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 개발업자는 자금 조달과 허가가 필요하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기술 대기업은 현금으로 시가보다 50에서 70% 비싸게 땅을 삽니다. 그들은 학교나 500가구 하수도 확장이 필요도 없고 오직 땅만 원합니다. 이런 결과는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그곳은 데이터 센터 앨리로 불리며 지역 정부는 이를 매우 좋아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만 연간 약 9억 달러의 세수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집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조지 메이슨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허브가 집값을 폭등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설입니다. 보통은 소음이 심한 공장 옆에 살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고연봉 기술직 종사자들의 유입과 제한된 남은 토지가 결합되어 오하이오주 뉴올버니에서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메타와 구글이 들어오면서 단순히 일자리만 생긴 것이 아니라 수백만 달러짜리 매물들이 순식간에 팔려나가면서 현지 중산층이 자신들의 우편번호 지역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부동산에 있어서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토지를 영구적으로 없애버립니다. 1에이커마다 서버가 들어서면 입문용 주택이 지어질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토지 손실도 심각하지만 AI가 기존 주택 시장을 재편하는 방식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임대료가 수요와 공급을 반영했습니다. 부동산 관리자는 길 건너 건물을 확인하고 빈 집을 검토한 후 가격을 정했습니다. 아파트가 2달 비면 수입을 잃게 됩니다. 목표는 만실이었지만 현재는 AI 기반 가격 책정 엔진이 기업 임대주 대신 가격을 정합니다. 이 시스템은 수백만 데이터, 경쟁사 요금, 임대 갱신일, 지역소득, 세입자 인구 통계까지 모두 처리합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인간 임대주가 놓쳤을지도 모를 차가운 수학적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빈 아파트가 있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100세대짜리 건물 2 있고 임대료를 10% 올리면 세입자 5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건 큰 문제겠지만 AI는 그 숫자들을 계산해서 임대료를 더 내는 95명의 세입자가 떠난 5명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집주인에게 가격을 올리라고 지시하고 이는 사실상 도시 전체의 임대료의 인위적인 하한선을 만듭니다. 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가 모두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아니라 카르텔처럼 보입니다. 세입자들은 지붕 누수나 엘리베이터 고장과 상관없이 매년 5~6% 임대료가 오릅니다. 가격은 주택 품질이 아닌 알고리즘이 시장 붕괴 전 감당 가능한 최대치를 계산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조작은 단순히 임대료 청구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을 사기 전에 보게 되는 것까지 실제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런 최적화는 매매 과정 자체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도구는 이제 부동산 사진 보정의 표준이 되었으며 단순한 밝기 조정을 넘어섭니다. 이 도구들은 전선을 지우고 죽은 흙 위에 푸르고 무성한 잔디밭을 만들어내며 녹슨 그네 세트가 있는 뒷마당에 반짝이는 가상 수영장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환상에 기반해 구매자들이 경쟁 입찰하도록 유도해 인식 가치와 최종 판매 가격을 높입니다. 토지 확보 경쟁이 주택 공급을 제한하면 에너지 위기는 주민들에게 더 큰 압박을 주고 관련 수치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5년 전 데이터 센터의 표준 서버 렉은 외서 10kW 전력을 사용해 헤어드라이어 여러 대를 함께 켜는 수준이었습니다. AI 학습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최신 엔비디아 렉은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100kW가 넘는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전력 밀도가 10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고의 모든 평방피트마다 정의난로를 놓고 최대치로 켜놓는 것과 같은 열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미국 전력망은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름철 에어컨,
밤에 켜는 조명처럼 예측 가능한 세상을 위해 설계되었고 신뢰할 수 있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기본 전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I 칩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100% 용량으로 작동합니다. 13개 주와 6,700만 명을 담당하는 대형 전력망 운영사인 PJM 인터커넥션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수요가 안전 여유분을 점점 잠식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은 아주 단순한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공급은 매 초마다 수요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운영자들은 발전소 대기 상태 유지를 위해 경매를 열어 비용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이러한 용량 비용은 90억 달러 이상 급증했습니다. 90억 달러는 누가 내나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비용은 송전 및 용량 요금으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메릴랜드와 오하이오는 월 요금이 16, 18달러로 오를 전망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불을 켜거나 전기차를 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력회사는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려고 수십억 달러를 들여 새로운 변전소와 송전선을 건설해야 합니다. 규제로 인해 그 비용을 모든 고객에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진적인 세금입니다. 루이지애나에서는 주민들이 이미 에어컨과 폭풍 복구로 인한 높은 요금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의 대규모 시설이 뉴올리언스보다 더 많은 전력을 쓰면서 주민들이 1조 달러 기업 챗봇 인프라를 사실상 보조하는 상황입니다. 볼티모어와 같은 지역의 도맥에 대한 블룸버그의 분석은 이 연관성을 확인해줍니다. 데이터 센터와 가까울수록 요금이 더 높아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8년까지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의 6%에서 12%까지 소비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작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안정적인 시스템과 순환 정전의 차이입니다. 병목 현상은 전력이 아니라 전력을 공급하는 하드웨어에 있습니다. 당신이 도시계획가라고 상상해보세요. 새로운 주택단지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고 땅도 있고 허가도 받았고 이제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변압기는 고전압 전력을 낮춰서 토스터기가 폭발하지 않게 해주는 회색 상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문하면 몇 달 만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납기가 3년이나 소요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기술 대기업들이 모두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천 대의 변압기를 미리 주문해서 사실상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변압기가 필요해 지방 공기업이나 주택 개발업체가 감당 못할 프리미엄 가격도 기꺼이 지불합니다. 우리는 완공된 집들이 1년째 비어있는 유령 동네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개발업체가 불을 켤 장비를 구하지 못해서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전력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리드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산업 공급망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전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조차 서버들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고밀도 칩은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므로 칩이 녹지 않게 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중형 시설 하나가 하루 30만 갤런의 물을 쓰는데 이는 애리조나나 오리건 등 물 부족 지역 1000가구의 사용량과 같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수층이 고갈되며 농부들은 관계 할당량이 줄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 기업들은 장기 물 사용권을 확보해 지하수를 사실상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더 부족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서버팜과 경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영향은 식료품 매장에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인공지능은 자원 사용을 넘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소매업체들은 전자선반 라벨, 즉 디지털 가격표를 도입 중입니다. 이 가격표는 중앙 서버에서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월마트는 2026년 말까지 2,000개 매장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겉보기엔 효율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직원들이 가격표를 붙일 필요가 없어졌고 이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가지 요금에 기반이 됩니다. 우버도 비가 오면 바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빵이나 건전지에도 적용해보세요. 허리케인 경보 시 AI 센서가 매장 고객 수를 추적해 수요 급증을 파악합니다. 평범한 화요일 저녁에도요. 파스타 소스 가격이 바로 30센트 오릅니다. 이것이 미세 인플레이션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계속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수익 관리입니다. 일상 필수품 하나하나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맥킨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매출을 15%까지 높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 돈은 소비자에게서 나옵니다. 고정 가격은 사라지고 기계가 지불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가격이 책정됩니다. 이는 더욱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AI는 온라인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은행 계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AI 모델은 당신의 검색 기록, 기기 종류, 위치, 소비 습관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판단하죠. 두 사람이 같은 신발을 봐도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AI가 당신이 최신 기기를 쓰고 구매를 주저하지 않는 고액 소비자임을 감지하면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AI가 구형 기기를 사용하는 알뜰한 소비자를 감지하면 당신에게 할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장 신뢰를 약화시키고
이제 시장 가격이 아닌 디지털 프로필에 따른 개인화된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하드웨어 문제도 존재합니다. 당신은 남은 것에 대해서도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에 접근하기 위해 의존하는 기기들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고급 칩 생산 용량은 한계가 있으며 반도체 공장 건설에는 5년과 약 200억 달러가 듭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냥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칩 제조업체들은 일상적인 기기에 사용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에서 벗어나 특수 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의 높은 수익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영향이 미치며 표준 RM과 SSD 공급이 점차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메모리 가격을 올렸고 이를 기술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내년에 구입할 노트북은 작년에 샀던 노트북보다 더 비쌀 것이지만 눈에 띄게 더 빠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실리콘을 대부분 가져간 뒤 남은 실리콘 조각을 얻으려면 프리미엄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회사들과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들과도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컴퓨팅 파워를 석유 비축량이나 항공모함처럼 국가 안보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중국 등은 고급 칩 확보를 위해 국가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인공지능에 400억 달러 투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부 펀드가 시장에 진입하면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지불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품 가격에 영구 하한선이 생겨 시간이 지나도 기술이 저렴해지는 낙수 효과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교묘한 비용은 너무 늦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비용일 것입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여기서 AI가 당신의 집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조차 결정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 보험은 위험을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웃들이 자원을 모아 재난에 대비했고 보험 설계사는 집을 점검해 문제를 발견하면 한 달 내로 고치라고 알렸습니다. 오늘날 AI는 위성 이미지로 수백만 채 부동산을 실시간 스캔하며 낡은 지붕 조각까지 찾아내고 나뭇가지와 굴뚝 간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합니다. 경고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진입로, 지붕, 나뭇가지 하나 때문에 AI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에서는 집을 살 수 없고 보험과 주택담보대출도 불가합니다. 담보대출이 없으면 집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AI는 가족이나 공동체를 보지 않습니다. 숫자와 확률만 볼 뿐이죠. 그리고 중산층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을 무자비한 정확성으로 빼앗아갑니다. 임대료는 알고리즘이 정한 최대 금액으로 책정되고 전기요금은 서버팜 운영에 쓰입니다. 위성 스캔 한 번에 보험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시스템은 이미 도입됐지만 현재 그 비용이 당신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인류가 AI 초지능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진짜 이유를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